조루증은 발기부전과 함께 남성 성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병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제가 이 조루증이 과연 질병인지 약간 도전적일 수도 있는데요. 이런 내용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도에 이탈리아에서 나온 논문인데요. 제가 이제 읽어보고 제가 평소에 했던 생각이랑 굉장히 유사한 내용이어서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제목 자체가 굉장히 도전적인데요. 남성 사정의 해부학과 생리학에 관한 리뷰 아티클이고 부제로 조루증은 병이 아니다 라고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결론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조루증은 절대 병이 아니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세기 중반까지만 해도 여성 오르가즘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조루증이라는 개념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이제 오르가즘을 느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여성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이른 사정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됐기 때문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조루증의 정의가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1분 이내에 사정하거나 파트너가 만족하기 전에 사정을 하는 경우를 이제 조루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물론 이 경우는 정상적인 질내 삽입을 이제 전제로 하는 거고요. 왜냐면 이제 다른 형태의 삽입이나 동성 성관계에서는 조루증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질내 삽입에서만 조루증이라고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발기부전과 더불어서 조루증은 남성 성기능 장애의 가장 흔한 원인이고 이것 때문에 매우 많은 남자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심지어 성관계에 어떤 트라우마를 받기도 하고요. 많은 시술들, 약물들을 복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질은 그렇게 이제 감각신경들이 많이 분포해 있지 않습니다. 질 앞쪽 3분의 1 정도에만 감각신경이 있고요. 질 뒤쪽은 마취를 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도 못 느낄 정도로 감각신경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성 오르가즘의 키는 어디에 있냐면 이제 여성 발기조직이 있습니다. 이미지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 클리토리스하고요, 발기해면체하고 질 전정구라고 하는 이 부위하고 소음순 정도가 여성 발기조직이고요. 이게 남성 성기와 마찬가지로 여성 오르가즘의 가장 중요한 조직입니다. 클리토리스는 귀두랑 특히 이제 굉장히 유사하게 닮아 있는데요. 이게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일 뿐이지 남성 귀두랑 발생 과정에서도 동일하고요. 해부학적 구조도 굉장히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발기해면체도 마찬가지고요. 이 베스티뷸라 벌브라는 게 조금 특이한데요. 이게 남성에서는 요도 해면체의 끄트머리에 볼록 튀어나온 부분이 있는데 여기랑 아마 상동기관일 겁니다. 여기도 이제 남성 요도 해면체와 마찬가지로 발기 조직인데 이 베스티뷸라 벌브가 질 앞쪽을 감싸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부위가 어떻게 자극이 되냐에 따라서 질내 삽입 성관계로 여성 이제 오르가즘을 유발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구조물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제 이 클리토리스가 질하고는 거리가 상당히 멀어 있고 이게 이제 질내 삽입이나 정상적인 성관계로는 자극시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왜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느냐, 이건 사실은 이제 질이라는 구조물이 어떤 성적 각성이나 뭐 즐거움보다는 출산에 조금 더 적합하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이 클리토리스가 질하고의 거리가 멀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성의 오르가즘에 중요한 이 발기 조직들이 실제 질하고 거리가 멀거나 아니면 일부만 닿아 있기 때문에 이 질내 삽입만으로 여성 오르가즘을 유발시키는 게 굉장히 어렵다. 그래서 조루증도 생기고 서로 간에 어떤 성적 불만이 생기는 큰 원인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G스팟이라든지 여성 사정 이런 것들은 사실 판타지고요. 이런 것들은 없고 유튜브에서 보면 뭐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부학적으로는 절대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해결책이 있어야겠죠. 뭐 사정을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노력이라는 거는 뭐 훈련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수술적 치료, 약물적 도움을 받아서 사정 시간을 연장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남자든 여자든 이제 사정이 끝나고 나면 성관계가 종료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 사정이 끝난 후에 이 여성 발기 조직을 조금 더 이제 자극을 해서 여성 오르가즘을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성행위 후 처치를 통해서 여성 오르가즘을 이제 유발시킬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의학 콘텐츠라 거기에 대해서 너무 자세하게 설명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사정 후에 여성 오르가즘을 잘 유발시킨다면 더 이상
이상 이제 조루증 자체가 성관계의 스트레스가 아니게 될 수가 있습니다. 내용이 상당히 길었는데 요약을 하자면 여성 성기 자체는 성관계뿐만 아니라 출산에도 적합하게 변형이 됐기 때문에 질내 삽입만으로는 오르가즘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 오르가즘이 도달하기 전에 남자가 사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남자의 책임은 아니다. 그 이후의 노력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드린 말씀은 사실은 제 교과서에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논문을 바탕으로 하긴 했지만 일반적으로는 조루증은 이제 질병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저의 개인적인 의견과 이 논문을 쓰신 이탈리아 의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진 의사들도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